이 노베이스 친구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아.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버리라고 얘기를 단호하게 했거든. 과외 학생한테 찍어라. 빈칸은 1번이 많이 나온다. 1번으로 밀라고 했어. 아 진짜 이렇게 선생님 해도 되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영어 공부법을 어떻게 수준별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본인이 하위권인지 혹은 중위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뭔가 평가 척도가 있을까? 유진아? 일단 내신은 너무 학교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모의고사 등급이 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학생 친구들 중에 나의 수준을 체크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고1 3월 모의고사를 봐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한 1, 2등급 나오면 상위권, 뭐 3에서 5등급 정도면 중위권, 그 이하면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상위권 친구들은 이 영상을 안 볼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중위권과 하위권 친구들의 영어 공부법을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올릴 수 있을까? 사실 이 단기간에 뭔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집약적으로 딱 그 기출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그냥 뽑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단기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오르겠지만, 그치.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그 유형이 정해져 있어. 뭐 수일치라든지 관계대명사 무조건 나오고, 이 두 개는 단골이거든.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히려 뭐 앞에 보통 우리 막 명사, 대명사, 품사 이런 거 배우잖아. 그치. 그런 거는 조금 빼고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그래도 단기간에 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모든 문제를 읽는 걸 포기하라. 왜냐면 다 읽으려고 하다가 시간 부족해 하다가 다 제대로 못 읽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잘 풀 수 있는 유형이 뭔가 풀다 보면은 내가 항상 뭐 순서 지문은 좀 잘 맞네? 이럴 수도 있고 난 항상 빈칸에 틀리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좀 강한 유형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거에만 좀 집중을 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안 읽지도 말고 틀려버리면 돼. 맞아. 대신에 내가 잘 풀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해서 그거를 꼭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풀면은 그래도 등급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 이 노베이스 친구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아.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나는 그 생각은 좋다고 생각해. 그 생각은 좋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아예 그냥 버리라고 얘기를 단호하게 했거든. 전략인 거지. 맞아. 과외 학생한테 찍어라. 빈칸은 1번이 많이 나온다. 1번으로 밀라고 했어. 아 진짜 이렇게 선생님 해도 되는 말인가요? 자, 그럼 이제 하위권 먼저 영어 공부법을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기초 문법과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일단 나는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문법 개념을 다 어디선가 들어는 봤지만 헷갈린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꼭 한 번씩 쫙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아직 중학생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아예 문법 개념서를 한 권 사서 그거를 보면서 나만의 문법 노트를 만드는 형식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 친구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중학생 친구들처럼 한 바퀴를 다 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잘 모르는 문법들, 계속 틀린 어법들 있으면 그것만 따로 모아서 노트에 정리하면 좋겠어. 그러면 계속 그게 쌓여가거든 어쨌든. 그럼 이제 나중에 뭐 그것만 보고도 내가 이거 또 틀렸네? 그러면 또 한 번 주의할 수 있는 거고, 전략을 다르게 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걸 진짜 많이 보면서 단어를 외웠는데, 사실 단어 책을 한 권 끝내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맞아. 애들이.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에는 앞에 표지가 진짜 뜯어져가지고 아니 진짜 일부러 뜨는 거 아니지? 테이프로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돌렸거든. 근데 한 번을 돌려도 이게 제대로 돌려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훑고 넘어가면서 나 단어 시험 100점 맞았네? 오케이 끝. 이렇게 거기 반도 해버리면 기억 안 나. 반도 기억 안 나. 한 권을 할 때 나는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예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 외워도 사실 그 데이 1, 데이 2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의 2배 곱절을 외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끝낸다는 느낌으로 단어를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위권 학생들은 좀 어떤 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게 좋을까? 나는 단어는 아까 너도 얘기했지만 어원을 좀 생각하면서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도 능률복화 어원편을 좀 많이 좋아했고, 하위권 친구들은 어쨌든 단어량이 좀 적으니까 어휘를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어원을 생각하면서 좀 여러 단어를 묶어서 외우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맞아. 단어에서 뭐 enlightenment, 계몽이란 단어를 봤다 그러면은 계몽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을까를 보는 거지. 그러면은 라이트란 단어가 만약에 제일 먼저 보였어. 그럼 라이트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출발했을까를 하면서 빛,
빛에서 뭐 EN을 붙여서 뭐 빛이 나게 하다 였다가 뭐 EN을 앞에 또 붙여서 뭐 깨우치다, 더 밝게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됐다가 뒤에 명사형 멘트가 붙은 거지. 아니면 거기다가 또 enlightenment랑 enlightened 뭐 계몽된 이런 형용사까지 엮어서 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어휘를 확장하면서 한 번에 여러 단어들을 외웠으면 좋겠어. 맞아. 왜냐하면 사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없잖아, 부족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원을 알아두면은 어떻게 좀 끼워서라도 유추가 가능하거든. 맞아. 그래가지고 난 무조건 과학생. 야, TIO에는 무조건 명사야. 무조건 외워. 맞아. EN 붙이면 무조건 맞아. 뭐뭐 하게 하다야. 맞아. 이러고. 그래서 MENT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게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쉬운 예문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외우는 거는 사실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얼마 전에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칠 일이 있어서 이제 한국어를 외우는데 우리 언어잖아. 우리말이지. 근데도 뭐 희한한 단어들이 많더라고. 그거 외울 때 나조차도 예문을 만들면서 외웠었거든. 그래서 진짜 예문 외우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중위권 친구들은 또 어떤 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게 좀 좋은 방법일까? 사실 아까 하위권 친구들은 능률복화 어원편 이런 단어장을 추천했지만 중위권 친구들은 실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왔던 맞아. 모르는 단어들 그게 진짜 좋아. 그걸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 저번에 봤는데 이번에 또 모르겠네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그때그때 모르는 단어들을 좀 외우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던 예문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맞아. 수가 있잖아. 그 지문 안에 맥락과 함께 단어를 외우니까 잘 안 까먹는단 말이야. 혹시나 나는 좀 더 단어장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단어장 하나를 사서 추가적으로 외워도 될 그치. 것 같아. 근데 단어장은 추가고 모의고사 단어 외우는 건 필수. 사실 나도 이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만큼 진짜 나를 못 살겠구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단어 또한 자기가 이때까지 외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수준도 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가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서 외워보는 그런 시간을 여유가 있다면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난 추천하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이 중위권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헷갈리는 단어들 잘 정리하는 게 진짜 맞아. 중요해. 나도 과외 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subsequently, consequently 이런 거 아. 헷갈리는 단어들 있잖아. 맞아. 엄청 많잖아. 뭐였더라 헷갈릴 때가 있으면 그때마다 나중에 할 시간 없으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비교해서 정리해놓고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다음 이제 독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 하위권 친구들은 일단 전체 글을 독해하기 전에 문장 독해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보통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구문 독해를 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구문 독해가 필요한 친구들 과외할 때 많이 쓴 이 빠바란 교재가 있는데 구문 독해 편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 교재가 좀 하위권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교재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줘 볼게. 사실 옛날 교재여가지고 지금 아마 표지가 더 예쁘게 바뀐 맞아. 걸로 알고 바뀌었어. 있어. 하늘색이야. 어쨌든 이 빠른 독해, 바른 독해란 책인데 구문 독해라고 했잖아. 그래서 구문 독해가 정확히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목차를 좀 보면 문장의 머리를 찾아라 하면 이제 주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주어가 문장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좀 그런 팁들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는 방법도 팁이 또 4개가 있고 이렇게 문장 해석하는 그 구문에 대해서 좀 팁을 줘. 그 중에서 뭐 여기 두 번째 거를 본다고 해보자. 그럼 해석 기법 이렇게 있어. 명사절과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를 구별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끊어서 읽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해석 기법. 그럼 여기서 이걸 읽고 밑에 구문 훈련도 있어. 그럼 지금 내가 다 표시를 해놨지만 이런 거를 다 표시를 해보는 거지.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고 진짜 동사는 이 뒤에 있구나. 이런 걸 연습을 해봐. 그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연습 문제가 모의고사랑 비슷한 형식으로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볼드 처리가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묻고 여기 동사를 찾으면 된다는 거구나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해석 기법들을 자꾸 앞에서 알려주니까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고 플러스 거기에 문제 풀면서 추가적인 문법이나 단어들도 공부를 하는 거지. 뒤에 가면서 점점 앞에서 썼던 그런 기법들을 누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볼드 처리가 안 돼 있어도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또 요런 연습을 좀 이 교재가 아니더라도 구문 독해 좀 끊어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공부할 때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거야. 백발백중이라는 책을 이용을 했어. 이게 내신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집이거든. 맞아. 그리고 내신에 나왔던 모의고사 지문들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책으로 커버가 안 되겠지만 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 있잖아. 그런 거를 변형을 해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뒤에 엄청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문제 풀면서 실제 내신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둔 부분들이 많아서 나는 내신 준비할 때는 이 책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 사실 우리의 학창 시절이 꽤 오래전
전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다른 좋은 교재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얘기한 교재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연습할 그치. 수 있는 내 마음에 드는 교재가 있다 하면 그런 걸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교과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교과서 암기가 필요할까? 나는 암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백발백중 문제집을 앞서서 얘기를 했던 이유도 그 책이 뭐 다른 변형 문제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장점이지만 교과서 지문을 마저 통으로 외울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문제 유형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나도 교과서를 달달달달달 외우곤 했는데 지문 개수가 한 100개, 200개 넘어가면은 모든 걸 다 외우라고 말하는 건 맞아. 너무 잔인하겠지. 근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면 확실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뭐 고등학생 친구들도 지문이 어쨌든 엄청 길진 않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모르는 단어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뭐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하위권 친구들은 지문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국어 해석본을 어떻게 인터넷에서 구해서 볼 수도 그치. 있어. 자습서 같은 걸로. 근데 물론 그거를 이제 이해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그 한국어만 보고 내용을 외워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부분에 활용을 하더라도 내가 영어 문장을 보고 스스로 해석하고 끊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어. 그래야지 나중에 내신에서도 뭐 문장이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틀리게 나온다거나 했을 때 원래 거랑 다르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외우는 거 플러스 혼자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 이걸 했으면 좋겠어. 자, 이번에는 중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일단 내가 문법 얘기를 좀 해보자면 중위권 친구들은 문법 개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알고는 있는데 자꾸 몇 개를 좀 틀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나는 이 머릿속에 있는 문법 사전에 빈틈을 메꿔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왜 틀렸지? 하면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헷갈렸구나 이런 것들을 따로 노트에 적어가면서 내가 자꾸 틀리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두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좀 빈틈을 메꿔가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좀 효과적인 것 같아. 중위권 친구들이 사실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하위권에서 중위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아. 힘들잖아. 근데 그 이유가 나는 특히 독해 부분에서 좀 많이 티가 나는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독해 지문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특히나 빈칸이나 순서 배열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조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복잡해지고 주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위권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지문들을 조금 더 내 수준보다 위에 단계로 이렇게 계속 접하면서 좀 계속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는 걸 나는 추천하는 것 같아. 이 독해와 관련해서 나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인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려면 나는 혼자 해석해보려고 노력하는 맞아.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계속 뭔가 이제 입력받는 시기는 지났어. 혼자 내가 계속 읽고 해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만 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려운 지문들을 이제 보는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만한 거는 나는 수특 수원이 제일 최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을 풀었었거든. 당연히 성적은 안 좋았지. 처참해. 어쨌든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내가 이런 식의 이런 수준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쉬운 지문이 나왔을 때는 너무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도 이미 나는 수능 약간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나마 낫더라고. 많이 익숙해져 있었구나. 그치.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은 조금 더 나를 못 살게 구는 전략이 슬프지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중위권 친구들은 어쨌든 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그 긴 글의 흐름을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중위권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거야. 문장 해석은 다 가능할 텐데 이제 문제를 더 잘 확실히 맞추려면 각각의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난 추천하는 방법이 교과서 지문에도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 단락씩 있잖아요. 약간 뭐 소제목이 달려있고 그럼 그 소제목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국어로 개요를 좀 적어보는 거야. 이게 물론 뭐 영어는 영어로 받아들여야지 하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한국어로 내용 정리를 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어. 그렇게 해야 글의 구조가 좀 더 머리에 잘 보이고 구조를 배운 다음에 문장을 보면 문장도 뭔가 더 깔끔하게 잘 읽혀.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교과서 지문들을 좀 한국어로 개요를 정리해보는 방법. 입시나 공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또 저희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냐? 카카오톡 앱을 켜시고요.
가운데에 말풍선 2개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란이 뜹니다. 이곳에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신 후에 그룹 채팅을 누르시면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가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이제 유형별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단어, 문법, 독해, 듣기까지 다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 자, 그럼 먼저 단어부터 시작해볼까? 단어는 아까 전에 우리 둘 다 좋은 책 추천으로 얘기를 했던 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우리가